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인데 트럼프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엔비디아를 움직이는 힘은 AI 유행보다 정치와 정책 쪽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시장에는 이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미국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노골적으로 밀어줄까? 트럼프의 성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미국 중심, 기술 패권, 제조, 국방, 에너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AI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이미 미국의 AI 인프라 핵심 축에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 엔비디아 고객을 보면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빅테크 위주였다면 지금은 정부 프로젝트, 국방, 연구기관, 공공 데이터 센터 이 비중이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트럼프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말해온 인물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보다 더 중요한 건 AI를 돌릴 수 있는 연산 능력이고 그 연산 능력의 핵심이 엔비디아라는 점은 이미 시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엔비디아를 보면 이런 변화가 보입니다. 민간 수요에서 국가 단위 수요로 무게 중심이 이동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단위 수요는 단기 경기 영향을 덜 받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방향이 바뀌어도 한번 들어간 인프라는 쉽게 철회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관세는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핵심 기술은 미국 안에서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AI 반도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단순히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라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전략 자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이슈가 시장을 흔들 때마다 엔비디아는 같이 흔들리지만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AI 투자 자체를 접을 수 있는 정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관들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AI 성장주라기보다는 정책, 기술이 겹쳐있는 중장기 핵심 포지션으로 말이죠.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정책 변동성, 경쟁사의 추격,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조정 시 분할 매수하며 정책, 실적과 함께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미국이 절대 놓지 않은 영역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AI, 그리고 AI를 실제로 굴리는 회사,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유행에 올라탄 주식이 아니라 정책과 기술이 동시에 밀어주는 위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모든 주식들도 지금의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대부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석유 전성기 때 액션모빌, IT 전성기 때 시스코도 모두 그 시대의 주도주였습니다. 이 주식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인데요. 모두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그 뒤 시대에 밀려 폭락을 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애플이 주도주가 되면서 노키아가 90%의 하락을 받고 MP3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아이리버 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AI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 1위 자리를 뺏으면서 AI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테슬라도 전기자동차와 AI 기술,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언제 갑자기 폭락할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에 영원한 1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험난한 주식시장에서도 혼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오르는 주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투기판이라고 불리는 이 바이오 산업이 도대체 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지금 시점이 왜 중요한 시기인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셔야 하는 게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사치제가 아닌 필수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치제는 예로 명품 브랜드, 고급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쪽으로 테슬라는 다 아실 거고 명품 쪽으로는 캐링이 있는데 그 유명한 구찌, 입생로랑, 보테가 등 수많은 명품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두 회사는 사치제로 들어가고 사치제는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차 살 돈, 명품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산업은 다릅니다. 필수제는
경기와 상관없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약을 살 때 돈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가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테슬라와 캐링은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 난리가 났지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일반적인 필수제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제 주식은 월마트입니다. 거의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미국 1위 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필수제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독점력에 있어서입니다. 월마트는 생필품을 트레이더스나 다른 곳에서 대체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엄청나게 많은 제약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대체가 불가능하죠. 라이센스만 빌려줘도 엄청난 로열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존슨앤존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독점력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왕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이 독점력을 보고 신약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산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백질 퍼즐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AI를 이용하면 더 빨리 퍼즐을 풀 수 있죠. 인건비도 시간도 줄어드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미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으로 수많은 회사들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케미마이라는 AI 신약 개발 회사에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투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시대의 선구자들이 이런 베팅을 하는 건 꿈이나 포부가 아닌 철저하고 전략적인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의 GDP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 평균 나이가 65세에 해당하는 노년층의 인구가 미국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점점 더 헬스케어와 바이오 신약에 돈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제약바이오 산업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 빌 게이츠와 젠슨 왕은 이런 구조적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금리를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바이오 주식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 때문인데요. 신약 개발,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은 R&D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R&D 비용은 부채로 빚을 져서 땡겨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비싸지기 때문에 부채 비용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싸져서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금의 유동성이 풀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로 돈이 모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바이오 주가가 상승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는 봐왔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내년에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와 젠슨 왕이 투자하고 있는 미래 산업인데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재밌게도 미국 바이오 테마에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스프루스 바이오 사이언스는 10월에 FDA 발표와 기대감으로 4일 만에 3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나스닥에서 최근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시장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경기가 힘든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럴 때 하락하는 사치제가 아닌 경기가 안 좋더라도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면 더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은 일반 투자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임상실험, FDA 승인, 항원, 항체, 어려운 영어 투성인데요. 뉴스를 읽어야 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배경과 기초 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해외 주식 실전편. 제가 최근 해외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10년 이상 해외 투자를 하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책이 있는데요. 특히 이 앞으로 미래 AI 관련 테마와 이 신약 개발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고마운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해외 투자 설명서가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시장을 읽는 눈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와 초보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능력입니다. 제가 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찍어요. 자, 그럼 이 책을 공유받으실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혹시 나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괜찮은 종목 없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있는 작은 바이오테크 종목인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조용히 자기들만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도 한동안 지켜봤는데 곧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받으실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링크 클릭해주시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는데요. 여기서 책을 받을 건지 종목을 받으실 건지 선택하셔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제목 부분을 눌러주시면 설명창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더보기 다시 눌러주시고 표시되는 링크 눌러주시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여기서 책을 받으실 건지 종목을 받으실 건지 선택하시면 문자 발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시는데요. 그대로 문자 발송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AI가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강찬혁이었습니다.